카르타고의 멸망. 자마에서의 패배로 로마에 항복한 카르타고는 에스파냐를 비롯한 해외의 식민지 일체를 로마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군선도 20척만 남기고 로마에 빼앗겼다. 그리고 50년간 매년 200탈렌트의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한니발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고 정무관에 당선되어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카르타고에 있는 한니발의 정적들이 많았다. 그들은 로마에 사신을 보내어 한니발은 은밀히 로마에 다시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밀서를 보냈다. 한니발은 신변의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고 아무도 모르게 카르타고를 떠났다. 그 뒤 한니발은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며 로마를 공격하기 위한 동맹을 맺으려고 힘을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한니발을 추격하는 로마의 압력이 그가 위탁하고 있던 비티니아에까지 전해왔다. 비티니아의 국왕은 차마 자기 손으로 한니발을 넘기지 못하고 대신 로마에서 온 자들에게 한니발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로마군에 포위된 한니발은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마시고 자살의 길을 택했다. 기원전 183년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대영웅이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한숨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아직 힘이 남아있었다. 본래부터 상업이 활발했던 까닭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패전의 상처도 차츰 아물어갔고 재정도 풍부해졌다. 그래서 50년간 물게 되어 있던 배상금을 10년 만에 다 지불해버렸다. 로마 정부는 카르타고의 저력에 새삼 놀랐다. 카르타고에는 많은 돈이 있다. 지금 단호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로마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카르타고를 공격할 적당한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카르타고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카르타고의 서편에 있던 누미디아의 왕 마시니사는 로마의 스키피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뒤 국토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카르타고가 로마의 동의 없이는 전쟁을 벌이지 못함을 이용하여 카르타고의 영토를 조금씩 공격하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이러한 사정을 로마에 자주 호소하였으나 마시니사도 로마에 카르타고의 힘을 과장함으로써 로마 원로원과 카르타고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러자 전부터 카르타고를 경계하고 있던 로마 원로원은 계속해서 마시니사를 두둔하면서 카르타고의 호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카르타고가 로마의 동의 없이 마시니사와 전쟁을 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미국 전술입니다. 마침내 카르타고는 기원전 150년 로마의 동의 없이 누미디아의 마시니사 왕과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다. 비로소 구실을 찾은 로마는 다음 해에 카르타고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이 제3차 포에니 전쟁이다. 이에 당황한 카르타고는 화의할 것을 애원했다. 그들은 로마의 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카르타고가 소지하고 있는 군장비 일체를 로마에게 양도한다는 가혹한 조건에도 순순히 응했다. 그러나 로마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모든 카르타고의 주민은 해안에서 10마일 이상 떨어진 내륙으로 옮겨 살도록 하라. 그렇지 않겠다면 로마는 카르타고를 정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로마의 최후 통첩은 항구를 통한 무역업을 주요 경제 기반으로 하고 있던 카르타고에게 스스로 멸망하라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카르타고의 시민들은 최후의 결심을 했다. 비록 무기라는 무기는 모두 로마에 빼앗기고 없었지만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울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패, 칼, 창, 활, 투석기 등의 무기를 만들었다. 하루에 창 500개, 화살 2000개를 만들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활시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로마군의 내습에 준비하고 있는 사이 성 밖에서는 일부 병력이 성을 포기한 로마군에게 기습작전을 벌여 공격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이 결사적인 농성전은 기원전 149년에서 146년까지 4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전쟁을 시작한 지 4년째에 접어들자 굶주림과 열병으로 카르타고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침내 로마군의 총공세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 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이 벌어졌다. 카르타고인들은 항복하지 않고 집 안에 숨어 창문 뒤에 소로마군에게 화살을 쏘아댔다. 이 처절한 저항은 약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다. 로마군도 이들의 목숨을 건 저항 앞에서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다. 불을 질러라. 시가지를 모두 태워버려라. 참다 못한 스키피어. 이 스키피어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을 격파한 스키피어의 양손자로 앞서 이 스키피어와 구별하여 소 스키피어라고 부른다. 이런 처참한 명령을 내렸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은 사나운 불길을 일으키며 성안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 불은 카르타고가 완전 폐허가 될 때까지 17일간이나 타올랐다. 이로써 지중해에서 가장 번영하던 항구 도시 카르타고는 비참한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로마에 항복한 사람은 남녀 모두 합하여 5만 명에 불과했다. 이 숫자는 제3차 포에니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의 인구 50만 명과 비교한다면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다. 로마는 남은 5만 명의 카르타고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카르타고의 영토는 로마의 속국으로 편입시켰다. 이것으로 로마는 명실공히 서부 지중해의 지배자가 되었다.